법원 앞에서 흉기 비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숨졌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유튜버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로 인한 계획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앞 왕복 2차선 좁은 도로,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어디론가 급히 달려간 남성은 잠시 뒤 다시 차로 돌아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하며 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발견하고는 달려가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달려나길래 되게 급한 일이 있는갑다 그러고 있었는데 몇 초 있다가 보니까 깍깍깍 하고 3번 정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피습당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피의자는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옆에 세워둔 본인의 차를 타고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50대 가해 남성을 1시간 40분 만에 80km 떨어진 경북 경주에서 붙잡았습니다. 범행 동기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유튜버인 두 남성은 3년 전부터 자신의 채널을 통해 서로를 비방해왔는데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만 100건이 넘었습니다. 이날 사건도 폭행 사건으로 얽힌 이들이 관련 재판으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1시간 전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하루 전날 35cm 길이 흉기를 마트에서 구입했고 추가 흉기를 준비한 점, 렌터카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동영상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방이라든지 양측의 그런 것들이 어떤 갈등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마치는 대로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시가 도심 활력을 높이겠다며 도시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원도심의 고도 제한을 푸는 것부터 자연 녹지 지역과 준공업 지역의 재건축 제한까지 풀겠다는 건데 난개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1972년부터 고도 제한 지구로 묶여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 동구 망향로 주변. 이곳은 건물을 산길 노면보다 낮게 지어야 한다는 규제를 받지만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형평성 문제가 수시로 터져나왔습니다. 부산시는 50년 전 만들어진 제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고 원도심 일부 구간과 부산 진성, 수영 사적공원과 같은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역 주변 등 31곳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도지구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정비해 오는 7월부터 행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UN 평화로 등 8개 역세권 상업지역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 희망다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과거 자연 녹지 지역과 중공업 지역에 지어졌다 법이 바뀌어 재건축 등 개발 행위가 제한된 아파트 195곳에 대해서도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자연 녹지는 아파트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률에 자연 녹지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자연 녹지를 이종 전용 지역으로 바꿔주겠요.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난개발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의 경우 3년 전 부산시가 4억 원을 들여 수립한 높이 관리 계획과도 배치된다는 겁니다. 형평성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다 풀어줄 거면 도시계획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지. 그냥 난개발을 하고 도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발표라고. 부산시는 규제를 풀기 전 기존 규제의 목적이 얼마나 훼손되는지와 도시 경관 변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지명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미술 시장의 꽃으로 불리는 대규모 아트페어 행사들이 부산에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작된 영화 영상거래시장과 함께 지난해 첫 손을 보인 공연예술마켓도 올해 더욱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을 문화예술의 글로벌 마켓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남희력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최대 규모를 내세우며 20개국 129개 갤러리가 참여한 미술거래시장 아트부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덧 13회를 맞아 기존의 아트페어가 갖는 한계를 벗어나
아시아 현대미술을 중심으로 대규모 미술관급 전시를 선보입니다. 부산과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로 큰 페어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 또 그런 갤러리들을 함께 주목하고 소개하는 데 올해 특히 저희가 집중했고 국내 대표적 작가들은 물론이고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새롭게 주목받는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 그림을 봐준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자기 작품을 선보인다는 대단한 기회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바마와 함께 부산을 아트페어의 도시로 만드는 양대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부산의 가능성이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산이 문화와 예술, 또 여행과 해양 도시를 겸한 좋은 브랜딩을 미래를 향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기반이 다져진 글로벌 필름 마켓이다. 올가을에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공연예술 거래시장도 규모를 더 키워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의 종합거래시장으로 부산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남일혁입니다. 부산 MBC가 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 그들의 소개와 함께 공약 실행 방안을 점검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오늘은 전직 경남도지사 출신 후보 간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양산 을선거구에서 승리하며 당당히 4선 의원의 반열에 오른 국민의힘 김태호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주요 공약들을 어떻게 실행할지 들어보시죠. 정세민 기자입니다. 선거의 달인과 이장 신화의 주인공, 전직 경남도지사들 간의 18년 만에 맞대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김태호 당선인. 당에서 내건 험지 출마 결정도 묵묵히 받아들이며 낙동강 벨트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생애 통산 7전 6승의 정치 경력은 1승이 추가돼 8전 7승으로 높아지며 선거의 달인이라는 명성도 지켜냈습니다. 도의원으로 시작해 군수와 최연소 도지사, 국회의원으로 이어져 온 정치 행보는 이제 4선 중진의원으로 우뚝 서게 했습니다. 참 절박했고 또 낙동강 최전선을 지키는 당의 또 특명도 결국 달성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개헌 저지선을 방어했다.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 양산의 지역의 어떤 소중한 발전과 변화로 꼭 보답해야 되겠다.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 지역의 현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절실한 공약들로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성산 터널, 광역철도 그리고 신도시의 그 양방향 하이패스 이미 작업이 조율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 웅상 지역에 그 종합병원 하나 있는 병원이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빠르게 그 정상화시키는 일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벌써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회생과 관련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경남도와 중앙정부 등을 오가며 발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부산과 바로 붙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를 많이 다뤘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정책 가운데에서는 장애우를 비롯한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것도 정책으로 강력하게 내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을 통해 수도권의 국민의힘 5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의 위상도 높아진 김태호 당선인. 향후 당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혁신과 쇄신의 마인드로 어떠한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오늘 부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3도로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갈수록 날은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고요.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주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80mm 이상으로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온화합니다. 부산이 14도, 거제 11도, 남해는 12도로 경남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3도, 양산과 울산이 26도, 합천은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늦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는 맑고 따뜻하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도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보기술을 접목한 지능화된 농장인 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미래를 걸고 도전할 분야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청년 유입과 소득 증대로 이 농촌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김은선 씨는 사과농부에서 변신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스마트팜 교육을 받고 지난해 800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했습니다. 사과 때보다는 힘도 많이 덜 드는 것 같고 올해 스마트팜으로 첫 수확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확량도 괜찮고 이제 가격도 괜찮았어요. 이제 내년 목표는 한 1억 넘게 하는 게 목표고. 스마트팜 상농을 준비하는 예비 농업인들이 스마트 농업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딸기 같은 경우에 광합성을 하기 가장 적정한 온도는 20도 내외. 딸기의 생장 과정과 생육 환경에 대한 이론은 물론 실습장에서 딸기를 직접 살피고 스마트팜 조작과 운영 방법도 배웁니다. 딸기 스마트팜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금전적으로도 다른 타작물보다는 단가가 많이 높고. 국내 주요 시설 원예 농가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1.48%. 정부는 2027년까지 스마트 농업 보급률을 농업 생산의 30%까지 높이기로 하고 교육과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15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노지, 그리고 식물공장, 그리고 유리온실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팜을 도입하면 생산성은 23% 이상, 농가 소득은 22% 이상 증가하고 노동력은 10% 이상 절감됩니다. 스마트팜이 청년 유입과 함께 농가 소득을 늘리며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조선인 노동자의 죽음의 섬으로 불린 일본 군함도의 생존자를 초청해서 일제 강제징용의 참상을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향해서 노동자상 건립을 두고 벌어진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완성한 노동자상. 벌써 20일이나 거제시청 주차장 트럭 위에 서 있습니다. 자리를 못 찾은 동상이 안타까웠을까 누군가 꽃다발을 목에 걸어두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추진위는 노동자상 방치 사태와 관련해 거제시장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서일준 지역구 국회의원의 중재를 촉구했습니다. 9살의 어린 나이로 부모를 따라 일본 군함도에서 6년을 보낸 구현철 옹은 강제 노역에 끌려온 한국인들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공동이 가지고 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서산해서 일을 못 나가서니까 깨병을 한다고 그러다 피는 거예요. 구현철옹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전국을 돌며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돕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역의 문화단체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거제시 문화예술과장이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시의원과 통화해서 중학생들 데리고 사업하는 민예총은 문화예술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다는 사실은 거제시 문화예술과장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건립 추진위는 지난달 2차 불허 이후 무대응으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거제시장의 책임 회피를 규탄했습니다. 서일중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노동자상 건립을 응원한다는 답변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역의 소모적인 갈등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국립부경대가 창학 100주년을 맞아 어제 개교 기념식을 열고 대학의 역사와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경대는 1924년 설립된 부산공업대와 1941년 설립된 부산수산대가 국내 종합국립대학으로서는 처음 지난 1996년에 통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학 100년이 되는 이달 한 달 동안 봄축제인 대동제와 함께 아시아권 5개 대학이 참여하는 국제포럼 등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이어집니다. 이번 달부터 부산 4개 기초단체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합니다. 수영구와 동구, 사하구는 이번 달부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서 같은 주 평일로 변경하고 강서구는 의무 휴업일 지정 자체를 없애고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나머지 12개 구군도 오는 7월쯤 휴업일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구 이기대에서 단체 트레킹을 하다 실종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그제 용호동 이기대 해안산책로에서 단체 관광을 온 70대 남성이 트레킹을 하다 실종됐으며 수세 끝에 하루 만인 어제 산책로 암벽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18대 5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 선취점을 내준 롯데는 1회 말 고승민의 2점 홈런에 이어서 추가 득점을 하며 달아났고 8회 말 10대 5로 앞서가던 상황에서 넉 점을 낸 뒤 전준우의 말루 홈런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롯데는 이날 홈런 3개를 포함해 19안타를 몰아치며 5연승을 챙겼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CC를 우승으로 이끈 전창진 감독이 1년 더 팀을 이끌기로 했습니다. KCC는 전 감독이 기존 계약대로 내년 시즌까지 팀의 사령탑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KCC는 올 시즌 챔피언 결정전에서 수원 KT를 꺾고 역대 최초 정규리그 5위 팀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 집단급식소와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수 점검에 나섭니다. 시는 올해 학교와 어린이집 등 1,490곳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집단급식소 196곳을 추가해 매년 점검에 나서며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와 학원 급식소 등 위생 취약시설은 위생 점검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갈수록 날은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1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한낮 기온은 23도가 예상되고요. 봄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주말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80mm 이상으로 특히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온화합니다. 부산이 14도, 거제 11도, 남해는 12도로 경남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3도, 양산과 울산이 26도, 합천은 2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늦은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는 맑고 따뜻하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도 비 소식 없이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